지난 3월 일본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전격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엔화값 상승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지난 26일 일본의 금리 동결 결정 후 엔달러 환율은 요동치더니 사흘 만인 오늘 한때 160엔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금융 완화 유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基調的な物価上昇率が上昇していくとすれば金融緩和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が当面緩和的な金融環境が継続すると考えています。 현재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5.5%포인트.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고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니 이 큰 금리 차는 장기간 이어질 것이고 엔화 매력은 떨어져 약세로 직행한 겁니다. 오늘 일본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세가 나와 160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기 전 숫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다음 상단이 180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개입을 잃었다라고. 엔화 동조 현상이 뚜렷했던 원화는 GDP 등 경제 지표 호조 영향으로 오늘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금리 차,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한국 물가 수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원화에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불안정한 거시 변수로 환율 추가 상승, 그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또 일본 증시 화랑에 일본 ETF와 일본 펀드에 투자한 이른바 일학 개미들은 환차손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일본 방문 여행객은 더 늘어나 우리 내수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일본의 최대 연휴 골드니크를 맞아 호주 관광객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가전 매장에 몰려있는 아키하바라입니다. 엔저로 인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놀랍니다. $16. It's like the same one, similar. I paid like 9,000 yen, but this in Australia. 일본을 두 번째 찾았다는 관광객은 인형을 한꺼번에 20개 넘게 샀습니다. 지난달에만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308만 명. 역대 최대인데 그 이유는 슈퍼엔저입니다. 엔화가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정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해외 관광객 입장에선 일본 물가가 너무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여행지로 도쿄가 4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 일본이 값싸게 즐기는 나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Here you can find a lot of food for like 1,000 yens, but in Spain you don't find anything above under 20,000 yens. 일본인들은 이런 슈퍼엔저가 반갑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환율인데 최근 상황은 싸구려 일본이란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 하락은 골드니크 연휴에도 일본 사람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0.7%에 불과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집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값싸게 즐기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웃돈을 받자는 여론도 일부 상점과 지자체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도쿄 인근 후지산입니다. 등산 가능한 7월에서 9월 초까지 내외국인 20만 명 이상이 찾는 일본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등산객은 1인당 2만 7천 원 정도의 통행세를 내게 됐습니다. 기존 9천 원에서 단박에 3배나 오르는 겁니다. 관할 지자체는 일본인의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흡연 등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비 추가 징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ラーメンですら1杯2000円がどうだっていう問題になってるぐらいの話ですから富士山の価値っていうのはですねそんなに低いものなのかと私はあえて問いかけたいと思います。 아예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오사카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1박에 최대 2,700원 정도의 숙박세를 받는데 외국인 관광객만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광세입니다. 내년 4월 오사카 엑스포 전까지 액수와 징수 방법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수도 도쿄는 물론
디즈니랜드가 있는 우라야스시와 센다이 등 지방 도시들도 숙박세 인상이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되면 지난해 695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한국 관광객의 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표도 비쌀 거고 모든 물가가 다 비쌀 텐데 그거를 세를 또 먹인다는 거는 낸다는 거는 조금 오기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각에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차별 논란을 부르지 않을지, 관광세가 모처럼 살아난 관광 특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Here you can find a lot of food for like 1,000 yens, but in Spain you don't find anything above under 20,000 yens.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슈퍼엔저 현상, 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뭔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박예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좀 다 떨어진 상태인데, 자, 엔화 값이 이렇게 싸진 게 지금 34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일본 외환 시장은 당일에 휴장이었습니다. 효화의 날이라서 이날 휴장이었고 이후로 골든위크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본 본장은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국 외환 시장의 엔화 값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얼마 만인가 좀 따져봤더니 34년 만입니다. 90년 4월 이후에 34년 사이 엔화 값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해서 지금 이게 150엔 중반대로 살짝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그 일본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157엔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엔화 값이 이렇게 싸지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미국이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네. 일본은 아직도 금리가 0%란 말이죠. 화폐에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난 3월에 17년 만에 포기를 하고 이제 금리 정상화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때 포기를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하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장기 국채 매입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 푸는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 수익률 곡선 조작하던 거 그거 안 할 거고, 네. 그리고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증시에 개입을 해서 ETF를 사들이는데 그거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금리 안 올리고 여기에 계속 개입을 하는데 미국은 금리가 높다.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다. 심지어 일본은행이 별로 개입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외환시장 방치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엔화 가치 급락,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金融政策減については、先行きの経済物価金融情勢次第であり、この点をめぐる内外の経済金融への不確実性は引き続き高いと見ています。基調的な物価上昇率が上昇していくとすれば、金融緩和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が、当面緩和的な金融環境が継続すると考えています。 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서도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오랜만에 만난 호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34년 만에 살아난다. 오랜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작년과 올해 꾸준히 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게
1989년 이후로 처음으로 아주 꺾였던 그렇죠. 기세가 살아난다 해서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말이 나왔었고 3월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이런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엔저를 타고 일본의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거의 8년 만에 삼성전자 제치고 아시아 시가총액 2등에 올라서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 잘 되고 주가 지수 올라가고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 좀 더 느끼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보여드린 저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가 묻습니다. 네. 국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거 금리 인상할 요인이 안 됩니까? 이 네. 정도 엔저인데도. 그런데 우에다가 조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엔저가 지금 우리 금리 정책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니까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가도 되겠구나 이게 네. 기폭제가 됐습니다. 자, 당분간 이런 슈퍼엔저 현상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일본 중앙은행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 금리가 좀 내려오면 네. 혹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조건을 충족했다 이런 명시적인 선언이 나오면 네. 그때쯤에는 엔화 값이 다시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중국도 아직은 주춤하고 네. 반년 만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면 네. 이런 추세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자, 일단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의 또 중앙은행 금리가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FOMC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금리 결정하고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게 되는데 동결은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내파적 동결이냐 여지를 남겨두는 소위 비둘기파적 동결이냐 이게 문제가 올릴 되는데 것으로 보이냐 내릴 것으로 보이냐 앞으로. 그렇죠. 예. 앞으로도 뭐 그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말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4월에 FOMC 끝나고 나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않았다.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not far라고 해놓고 그 다음 달에 불과 한 달 만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뒤집었어요. 얘기를 또 네. 뒤집었고요. 이번 달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래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당장 간밤에 나온 미국의 고용비용 지수만 봐도 고용비용이라는 게 미국의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나 올려주느냐 월급 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따진 지수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안 떨어지고 고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테니 금리 내릴 수 있겠느냐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